오늘은 뷰티 업종 카카오 광고 세팅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이제 카카오 모먼트가 어떤 매체인지부터 약간 뷰티 업종에 맞는 캠페인 구조나 뭐 간단한 뭐 세팅 장면을 직접적으로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어느 정도 좀 간접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좀 중간중간에 카카오 광고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이제 라이브 채팅으로 좀 편하게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뷰티 업종에서 카카오 모먼트를 좀 다루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자면, 일단 뷰티 제품 자체가 어쨌든 좀 충동 구매 경향도 있고 아니면 반복 구매형 상품이다 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브랜드 신뢰는 줘야 되고 그거에 따른 뭐 후기도 중요할 거고 아니면 뭐 가격도 중요할 텐데, 이런 요소를 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카테고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 모먼트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면은 좀 국내 사용자의 일상 동선 사이에서 좀 자연스럽게 녹아 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좀 써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전 국민이 사용하던 이제 카카오다 보니까 카카오톡 기반으로 국내 도달력이 좀 압도적이라는 장점도 있고, 그리고 카카오톡 친구나 뭐 채널, 뭐 다양한 콘텐츠들 사이에서 노출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트래픽 확보에 유리하다는 강점도 있고, 거부감 또한 좀 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뷰티 업종에서는 카카오 모먼트를 좀 단기 전환용 매체가 아니라 어느 정도 브랜드 인지나 이제 관심, 구매 흐름을 만드는 좀 중요한 퍼널을 형성하는 매체로 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좀 공통적으로 카카오 광고를 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니면 카카오 광고를 하고는 있는데 뭐 성과가 잘 안 난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선 뭐 메타도 마찬가지로 메타 픽셀이 존재하고 카카오 픽셀이 존재하는데요. 뭐 카카오 픽셀은 좀 쉽게 말해서 우리 사이트에 들어온 사용자의 행동을 좀 기록하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픽셀이 설치되어 있어야 뭐 누가 우리 사이트를 방문했는지, 아니면 어떤 상품을 봤는지, 아니면 장바구니에 담았는지, 뭐 실제 구매까지 일어났는지, 이런 데이터가 쌓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없으면 카카오 모먼트 뭐 대시보드 상에서 어떤 사람이 우리 제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카카오 픽셀은 꼭 설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픽셀 기반으로 광고를 하실 수도 있고, 근데 또 픽셀 없이도 광고가 가능하긴 하잖아요. 그리고 카카오톡 광고 자체가 그 카카오톡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채팅 탭 상단에 배너 같은 형태를 많이 보실 수 있는데, 그런 배너 광고 형태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CRM도 가능하기 때문에 메시지 발송으로 저희가 많이 오잖아요. 그럼 쿠폰팩 발송 같은 광고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배너로 인지도를 쌓으시고, 뭐 재구매 고객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CRM 발송으로 다시 한 번 더 구매를 일으키는 방향으로 많이 진행을 하시곤 하긴 합니다. 근데 카카오톡 채팅탭 배너나 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그거를 바로바로 눌러서 구매를 바로 직결로 이어지기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너무 조금 어렵긴 하기 때문에 인지도를 최대한 많이 먼저 쌓으시고 이렇게 좀 퍼널을 좁혀가면서 진행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랜딩 링크 같은 경우는 자사 웹사이트도 많이 활용을 하시긴 하는데, 이제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이어지도록 하는 경우도 많죠. 왜냐면은 그런 카카오톡 기능들이 좀 카카오톡 광고의 장점이기 때문에 좀 그런 광고를 클릭을 함으로써 랜딩을 바로 선물하기로 이어지고 그 선물을 바로 하는 구조로 전환을 조금 많이 일으키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픽셀 말씀 주신 픽셀 같은 경우는 저희 사이트에 뭐 방문을 하셨거나 거기서 장바구니를 담으셨거나 뭐 이런 모수들을 좀 활용을 해서 타겟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일방적으로 타겟팅 없이 그냥 쏘아버리면 너무 광범위한 사람들한테 다 도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더 전환이 힘들 수밖에 없어서 최대한 좀 타겟팅을 많이 걸어서 테스트를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뷰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올리브영에 좀 입점되어 있는 브랜드도 많기 때문에 뭐 렌팅도 올리브영 링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올리브영 링크를 걸었을 때 좀 단점은 이제 대시보드 상에서 뭐 노출수나 뭐 클릭률, 클릭 수까지는 다 잡히는데 이제 전환이 안 잡혀요. 그래서 전환이 안 잡히기 때문에 올리브영에 따로 뭐 대시보드가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서 이제 뭐 따로 단축 URL을 써서 랜딩 링크를 걸으면은 이 카카오 광고를 통해 전환이 일어났다는 거는 확인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카카오를 통해서 유입됐다는 사실은 좀 알 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서 좀 장단점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뭐 별도로 뭐 스마트 스토어도 랜딩 링크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우선 카카오 모먼트에서 진행할 수 있는 광고는 총 3가지 정도 되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가 성과형 광고, 두 번째가 보장형 광고, 이제 세 번째가 좀 CRM 정도 크게 3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CRM 같은 경우에는 아까 수연 마케터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메시지 채널 메시지를 통해 좀 광범위하게 한 번에 좀 메시지 마케팅을 진행을 하는 거고 이 보장형 광고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카카오에서 이제 설정한 프리미엄 지면을 이제 카카오와 계약을 해서 좀 이제 특정 시간대에 무조건 노출을 시켜주겠다 하는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는 편인데 이 프리미엄 지면 중에 하나가 이제 카카오톡에 딱 들어가면은 이제 비즈보드 형식으로 또 비즈보드 위치에 노출되기는 하는데 이게 평범한 비즈보드가 아니라 이제 딱 눌렀을 때 그 영상으로 딱 화면 전환이 되는 그런 식으로 아주 특별한 구자인데 이게 계약 금액이 진짜 막 적게는 막 2천만 원에서 시작해서 많게는 막 몇천만 원까지 올라가는 것도 있어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브랜드들만 보장형 광고를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성과형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비즈보드나 뭐 디스플레이, 뭐 동영상까지 진행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과형 광고 같은 경우에는 뭐 CPC, 뭐 CPM 단위로 입찰 방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카카오 계정을 새로 생성을 하게 되면은 자사 웹페이지에 카카오 픽셀을 설치하고 아니면 그 다음에 그 모수가 그 픽셀 안에 아예 없을 테니까 방문 또는 뭐 조회 캠페인으로 트래픽을 확보한 다음에 어느 정도 모수가 확보됐으면 뭐 그 다음 단계에서 전환이나 좀 리타겟으로 뭐 확장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 과정을 건너뛰고 전환 캠페인으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뭐 대부분 좀 효율이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반대로 이미 어느 정도 카카오 광고를 좀 진행을 해봤고 뭐 사이트 방문자나 구매 데이터가 쌓여있는 브랜드라면 뭐 바로 리타겟 광고도 집행을 하실 수 있는데
애초에 약간 뷰티 업종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보고 좀 바로 구매를 하는 경우보다 뭐 한 번 보고 뭐 살짝 이 브랜드 괜찮은데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구매하는 경우가 저는 좀 훨씬 많다고 느끼고 있는데 뭐 특히 가격대가 있는 좀 제품이거나 뭐 기능성 화장품이나 뭐 신규 브랜드일수록 좀 이런 경향이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리타겟을 제대로 활용하면 어느 정도 같은 예산으로도 뭐 전환율과 로아스가 좀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뷰티 업종 광고고 카카오 광고 같은 경우는 소재가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그 비즈보드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그 광고 시스템 내에서 직접 소재도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근데 조금 참고하실 점은 반려가 당할 수 있는 조금 사유가 많기 때문에 그런 가이드를 좀 꼼꼼히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뭐 예를 들면은 그런 문구 같은데 브랜드 명이나 뭐 로고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거나 뭐 비속어 표현 당연히 안 되고 그리고 뭐 최상급 뭐 표현을 할 때도 약간 증빙이나 그런 게 필요한 부분 등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해서 좀 쉽게 거기서 바로바로 제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뭐 따로 제작이 필요하긴 하다만 디스플레이도 거기 안에서 또 제작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른 매체들보다는 쉽게 소재를 접근이 가능한 점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추가로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이 소재 심사 자체가 좀 랜딩 페이지 기반으로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보통 비즈보드 같은 경우에는 할인율이나 뭐 가격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활용하실 텐데 이게 좀 퍼센테이지만 조금 1% 차이가 나도 반려되는 사항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실제로 뭐 스마트 스토어 내는 70% 할인으로 명시되어 있기는 한데 근데 막 실제로 뭐 하나하나 다 따져봤는데 실제 할인된 금액은 58%예요. 그러면은 비즈보드 카피 영역 내에서 58%라고 기재를 해야지 이제 70%로 기재를 하면은 이게 반려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랜딩 페이지의 그 내용이랑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70%로 나와 있어도 랜딩 페이지에는 실제 할인율이 58%면 58%로 기재를 해줘야 된다는 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비즈보드 카피 예시 한번 작성을 해볼까요? 우선 비즈보드는 메인 카피, 그 다음에 서브 카피, 이제 이미지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만 있으면은 충분히 제작이 가능하고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즈보드 그 소재 제작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또 별도로 규격이 정해져 있어서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카피 예시로 뷰티 업종이니까 뭐로 하면 좋을까요? 일단 할인율을 좀 넣는 게 좋죠. 그리고 뭐 무료 배송이라든지 하고 아니면 1+1 그러면 12월 단 하루 초특가 세일 이런 식으로 메인 카피를 정할 수 있고 아마 15자에서 16자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서브 카피 또한 그 브랜드의 제품에 대해서 말해주면 좋겠죠. 그러면 크림을 할까요? 남자친구가 단하루 초특가 세일 피부가 탱글해지고 싶다면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올리브영 랜딩 이러면 뭐 올리브영 1위 크림
이 메인 카피가 될 수 있겠고, 아마 좀 넘어가긴 할 텐데 한번 이 정도 예시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할 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리브영 1위가 그 올리브영 랜딩 링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거를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지면 같은 경우도 저희가 따로 정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처음에는 뭐 모든 지면을 다 한번 노출을 해보시고 거기서 효율 나는 지면들만 골라서 이제 따로 노출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도 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관심사 그런 타겟팅도 물론 가능하기 때문에 업종별로 맞는 타겟팅을 걸어도 좋겠죠. 그러면 좀 저희가 직접적으로 세팅하는 장면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좀 간접적으로 좀 처음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카카오 모먼트 들어가게 되면 대시보드가 딱 나오게 될 텐데, 거기에 이제 광고 만들기나 아니면 뭐 캠페인 생성하기로 들어가게 되고, 이제 그 캠페인 생성부터 처음부터 이제 천천히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그 캠페인 생성에 만약에 픽셀이 있으면 픽셀부터 설치하시면 될 거, 그 픽셀부터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 리타겟을 하시고 싶다면 네,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웹사이트 픽셀이랑 카카오 픽셀 이렇게 선택도 가능하기 때문에 각각의 목적에 맞게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대한 자사몰로 유입을 하실 거면은 당연히 자사몰 픽셀을 하시는 거고, 카카오 뭐 선물하기로 넘어가신다 하면은 뭐 카카오 픽셀을 활용해도 좋으실 것 같고, 아니면 아예 신규로만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픽셀 없이 진행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룹단에서는 뭐 연령, 아까 수연 마케터님이 말씀하셨던 뭐 관심사, 뭐 업종별 관심사, 뭐 맞춤 타겟이라 하죠. 그래서 뭐 뷰티 업종, 뷰티라고 명시되어 있고 그 뷰티 안에도 되게 세분화되어 있어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미용이 됐든 뭐 기타 등등 미용 등 선택한. 그래서 뷰티 업종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좀 세분화하고 싶다, 뭐 타겟 범위를 좀 좁혀서 설정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그 안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최소 1 예산이 5만원 인데, 근데 만약에 본인이 5만원 쓸 생각이 없어요. 막 3만원, 2만원 이렇게 쓰고 싶은데 여기서는 5만원밖에 이제 5만원 이상밖에 입력이 안 되는데, 이거는 일단 5만원이라고 설정을 하고 이제 그룹 단위에서 이제 1예산 제한을 걸어 주시면 그 5만원 이상 안 타니까, 광고비 소진이 안 되니까 그룹 단위에서 좀 설정을 다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최소 1예산이 1만원 단위, 제가 알기로는 만원 단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그룹을 연령별로 좀 세팅을 하는 편이에요. 이게 20대가 느끼는 소구 포인트가 있을 거고, 뭐 30대가 느끼는 포인트, 뭐 40대가 느끼는 포인트, 이렇게 연령별로 각각의 소구되는 포인트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일단 그룹을 연령대별로 나누고 그 연령대 안에서 소재를 그 연령대에 맞게 좀 제작을 해서 노출을 시키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룹을 뭐 2030 내지 뭐 4050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리고 시간대별 타겟팅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뭐 출근 시간이나 뭐 퇴근 시간에만 집중 노출을 하고 싶다 하시면 그것도 가능하고, 또 만약에 옷 광고들을 노출을 했는데 오전 시간대에 너무 빠르게 광고가 타버린다 라고 하시면은 오전 시간대를 좀 광고를 늦게도 시작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거기서 CPC 설정도 얼마로 수동 설정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CPC를 좀 이게 타는 속도를 보면서 좀 조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얼마 정도 설정을 하시나요? 저는 근데 초반에는 자동 입차를 설정을 하긴 하거든요. 이게 자동 입차를 설정하게 되면은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좀 테스트를 진행을 해서 어느 정도 평균 CPC 가격대가 형성이 될 텐데, 그게 뭐 예를 들면은 제가 비즈보드를 진행을 해봤을 때 정말 오픈 타겟으로 진행을 했을 때 한 250원, 쌀 때는 250원, 좀 가격대가 있을 때는 350원까지 평균 CPC가 형성이 되는데, 저는 일주일 정도 진행을 해서 뭐 250원 내지 350원이 형성이 되면은 그 이후에 좀 3일 간격으로 10원 단위로 좀 수동 입찰을 걸어놔요. 그러니까 뭐 350원이 형성됐으면 340원으로 그 수동 입찰을 변경을 하고, 그 3일간의 데이터를 통해서 만약에 이전과 뭐 노출수가 비슷하네, 뭐 클릭수도 비슷하네, 그러면 CPC를 10원 더 낮춰서 설정을 하고, 똑같이 뭐 이전의 노출수랑 클릭수랑 비교를 했을 때 또 비슷하다 그러면 또 10원씩 내리고, 이렇게 좀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좀 일정한 가격대가 형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평균 그 CPC가 좀 최적의 CPC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이후에는 그 세팅한 평균 CPC로 좀 유지를 하는 편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일주일간 그래서 이 평균 CPC에서 저는 이렇게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꼭 정답은 아니니까 각 브랜드의 상황에 맞게 좀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재, 이렇게 광고 그룹을 세팅을 다 하시면은 소재로 넘어가실 수 있는데, 이 소재 같은 경우에 좀 비즈보드를 예시로 들어보면은 아까 이미 말씀을 드렸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재는 직접 그 시스템 내에서 등록이 가능한 부분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소재 빈도수도 설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너무 노출보다는 좀 진성 고객 클릭률을 좀 유도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리고 또 피로도가 우려되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주에 몇 번을 노출을 하겠다, 이것도 직접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주 1, 2회, 3회, 2, 3회 이렇게 정도 좀 설정을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소재 검수까지 다 완료가 되면은 이제 광고가 성공적으로 라이브 진행됩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뭐 카카오 광고를 처음 시작하는 브랜드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신규 트래픽 캠페인을 통해서 좀 모수를 확보를 하고, 그 쌓여진 모수를 통해서 전환이나 리타겟 캠페인을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뷰티 업종은 좀 어느 정도 한 번에 바로 하는 경우보다 좀 다시 계속해서 구매하고 다시 들어와서
계속해서 좀 정보를 찾아가면서 구매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카카오 광고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많은 트래픽과 많은 반복 노출과 그런 걸 통해서 뭐 굳이 카카오가 되지 않더라도 그게 좀 연쇄작용, 저희 미디어 믹스라고 하죠. 그런 거를 통해서 뭐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 전환이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카카오 광고도 좀 신규 유입 단계에서 좀 강점이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 외에도 타겟팅 부분에서나 뭐 다른 부분에서나 말씀드릴 게 더 많기 때문에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나 뭐 다른 좀 컨설팅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래 적혀 있는 번호로 한번 연락을 편하게 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세팅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 했을 때는 이게 세팅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조정을 해나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저희한테 맡겨주셔도 되니까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AMPM 글로벌 퍼포먼스 3본부 1팀 임선현 김수현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